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드디어 학원 교재에서 마지막 강의를 다루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쭉 달려오신 분들 계시면 드디어 마지막 강의예요. 요거까지 정리하고 하는 거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30번째 주제고요. 현대사에서 마지막. 우리가 대통령 순서대로 현대사를 배우고 있는데 노태우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현대사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가장 최근세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한 것은 나오지 않고 이견 없이 알아둬야 되는 것들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오는 패턴이 좀 정해져 있다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할 것 같은데 노태우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건들 위주로 좀 살펴볼게요. 우선 노태우 정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전에 전두환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로 이제 넘어오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1987년에 드디어 현행 제도로 대통령 직선제로 우리가 지금의 선거권을 획득을 하게 되는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완성과도 같은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자, 정책을 한번 볼게요. 3당 합당이 이루어진다라고 나옵니다. 여소야대라는 말은 뉴스 같은 거 보시면 가끔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죠.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있고 이 반대쪽에 의견을 조율하는 야당이 있습니다. 여소야대가 뭐냐면 여당이 작고 야당이 크다라는 거죠. 여기 옆에 날개 설명 추가로 볼게요. 의회에서 여당의 국회의원 숫자보다 야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형태. 우리가 뭔가 헌법을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할 때에는 이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여소야대 전국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상황이에요. 이 전국을 극복하고자 3당 합당이 있었다. 3당 합당이 있었는데 노태우 정부에서는 힘을 어떻게든 실기 위해서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3당 합당은 말 그대로 세 개의 정당이 힘을 합쳤다는 겁니다.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과 그 당시엔 작았겠죠.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 대표 이제 김영삼이 있고 신민주공화당 김종필이 있습니다. 정당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원래는 같은 그릇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같은 그릇 안에 들어갔다라는 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김 빠지는 일이었을 수 있어요. 이 전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한 희생을 지금 치렀기 때문에 특히나 김영삼이 이쪽에 들어가 있다는 게 당시엔 조금 충격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도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 안으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정치라는 게 사실 어제 저게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거를 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대한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사건이 이 3당 합당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굵직한 사건이 88 올림픽이 있어요. 서울 그리고 한국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벤트가 될 텐데 88 서울 올림픽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강남 쪽에 잠실에 가면 올림픽 공원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경기장도 만들고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일대를 다 묶어가지고 공원을 또 크게 만들어 놨죠. 호돌이라는 어떤 캐릭터도 있었고 한국이라고 하는 거를 글로벌하게 처음 알렸던 그런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좀 안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국민의 일체감 그리고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면서 조금 어떻게 사회의 모습을 개선해 나가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좀 도드라지는 특징이 북방 외교입니다. 뭔가 정치적으로 새로운 게 필요해요. 이제 민주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전과는 다른 행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반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박정희도 그랬고 이승만도 그랬고 수시로 튀어나오는 이놈의 반공이라고 하는 이 말들. 반공,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늘 나왔었는데 이제 조금 흐름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노태우 정부 시기 정도로 되면은 이미 냉전은 다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더 이상 사상 다툼이 이전처럼 크지 않는 시국이 되고 있어요. 세계적인 흐름이 그러했고 우리도 여기에 편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붕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도 뭔가 살 길을 모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어떤 외교들이 나오는데 소련, 중국 등의 공산 국가들하고 드디어 수교를 합니다. 외교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중국으로 넘어가서 한중 수교 같은 것도 이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통일 정책에도 좀 변화가 생기는데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합니다. 이제 뭔가 공개적으로 같이 하는 행보가 보이죠. 이전까지는 같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좀 보여주기식이었어요. 그리고 비밀리에 뭔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노출하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뭔가 정말로 통일에 가까운 식으로 긍정적인 한 발을 뗀 것 같은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박정희 정부 때에는 조절위원회, 무슨 성명 발표, 선언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한 내용이 결과물이 생깁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있어요. 선지에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이게 기본 성명서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간 형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옆에 날개 설명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우리가 서로 체제가 다른 거 인정하자.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 서로 참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거는 어느 정도 협의를 봐서 연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를 요 남북 기본 합의서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게 있네요. 이것도 선지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노태우 정부 때에. 요거는 또 무엇이냐? 남북이 핵무기를 시험하거나 생산하거나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거 금지할 것이고 핵 에너지를 절대로 전쟁이나 이런 거에 쓰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동의하고 공동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북한이 어겼죠. 비교적 최근에 이걸 어겨서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게 밝혀졌고 그것 때문에 한바탕 또 난리가 났었죠. 어쨌거나 요 선언을 했던 게 노태우 정부 때 요거를 했었구나 라는 걸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로 넘어가 볼게요. 김영삼 정부. 93년도부터고요. 90년대인데 자 정책 유명한 게 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여기서 나와요. 지금은 다 금융실명제라서 이게 좀 특별한 거를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 금융실명제가 아닐 때에는 여러 가지 금융 사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모든 은행 거래라던가 이런 거를 내 실명으로 거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요때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경제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많았던 거죠. 요거를 이제 잡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하고요. 이건 무려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실명으로 통장 만들고 실명으로 은행 거래하고 실명으로 해라. 요게 요때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유명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국민학교라고 여태까지는 불렀었어요. 예전에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렀었는데 중간에 이름을 이제 바꾸죠. 이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1995년이에요. 1995년은 광복 50주년입니다. 이 광복 50주년에 맞춰가지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국민학교를 바꿨어요. 이름을. 저 국민이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황국 신민이다. 천황의 신민이다. 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던 단어인데 이걸 그냥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초등학교로 개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놀랍게도 조선총독부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지금 광화문의 가운데에 경복궁에 있잖아요. 경복궁 안쪽에 광화문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조선총독부라는 건물이 떡하니 이때까지 남아 있었고 드디어 이걸 철거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 우리가 이 조선총독부 건물을 전두환 정부 시기 때 거의 한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조를 해서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여기를 박물관 건물로 아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을 우리가 박물관으로 썼던 적도 있고 우리가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는 건물이 없으니까 그 건물을 그냥 계속 재활용을 한 거예요. 중앙청사 같은 걸로도 쓰고 지금은 경복궁역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예전에는 중앙청사 뭐 이렇게 지하철역 이름이 따로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요거를 드디어 이제 철거를 한 건데 이거를 TV에서 그 당시에 생중계를 했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폭파하는 식으로 약간의 세레머니를 하면서 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이거 막 없애고 그 앞에서 독립운동가 자녀분들, 후손분들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통곡하는 장면 같은 거 나오고 드디어 저거 철거하는 거 본다 하면서 막 그런 화제가 됐었던 장면이 드디어 있었습니다. 요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사실 앞전 부분에서 3당 합당을 할 때 좀 떨어졌겠죠.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서 전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던 것이 바로 이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었는데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거 시장 개방을 추진을 하면서 이른바 이 OECD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기도 해요. 드디어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을 해서 시장을 개방하고 좀 글로벌하게 시장에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OECD 가입도 자주 나오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민주노총이 창립됐다. 이거 가끔 선지에 나오는 건데 말이 좀 어렵지만 기억을 좀 해볼게요. 전국의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시장도 개방하고 본격적으로 조금 더 활발하게 뭔가를 꾸려 나가야 되는데 당연히 노동조합들이 있겠죠. 요걸 한 덩어리로 묶어서 연맹이 창립이 됩니다. 뭔가 긍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말기 부분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먼저 샴페인을 터뜨렸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외환 위기가 김영삼 정부 말년에 터집니다. 아무도 이제 예상을 하지 못했었던 건데 굉장히 심각했었죠. 외환 부족으로 경제적인 위기에 빵 직면을 해서 우리가 IMF라고 부르는 아주 혹독한 보릿고개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을 IMF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 시기를 그냥 본따서 IMF라고 부르기도 해요. 1997년도에 요게 땅 터지게 됐고 사실은 요거의 수습은 하지는 못했어요. 이 수습까지 떠안으면서 등장한 게 뒷시기 정권인 김대중 정권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보면 김영삼 정부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결국에는 터진 거는 김영삼 정부 때 터지지만 수습은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요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거가 터진 거를 그냥 막 암기를 하면은 시기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해결을 못했어요. 그냥 이 문제 터지고 끝입니다. 자, 다음 해결은 다음 정부가 알아서 하세요. 하고 넘겨요. 자, 김대중 정부로 가볼게요. 자, 김대중 정부는 제일 떠하는 큰 보따리가 이거예요. IMF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요거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자문기구를 설치하는데 IMF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장만 계속할 것 같았는데 외환 위기가 팡 터지면서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피를 줄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막 잘라요. 정리해고가 엄청 많아서 이때 막 자살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이때 뭐 유명한 그때 이제 가수 중에 그 뭐 오락실이란 노래가 있어요. 아버지가 잘렸는데 잘린 얘기를 안 하고 옛날에 한스밴드라는 그 밴드 가수가 있었는데 되게 재밌는 노래라고 저도 기억을 하고 있지만 가사가 사실 되게 슬프거든요. 뭐 그 가사를 보면은 아빠를 오락실에서 마주치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빠가 그 시간에 오락실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정리해고를 당했는데 말을 못하고 그 오락실에서 딸을 마주친 거죠. 되게 슬픈 얘기였는데 그런 일이 대중적인 노래 가사로 나올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경제 위기를 겪는데 당연히 무조건 사람을 자르면 안 되죠. 이거를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생깁니다. 김대중 정부가 이 날개 설명 볼게요. 경제 위기하고 국제통화기금의 관리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의기구를 만들어요. 노동자와 기업 간에 협의를 할 수 있게 위원회를 직접 대통령이 자문기구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살면서 한 번쯤은 금을 사게 되죠. 왜냐면 돌반지, 뭐 백일 이런 거 어릴 때 중요한 이벤트 중에서 그런 잔치 때 이제 금반지라던가 금으로 만든 열쇠라던가 반드시 뭔가 이렇게 금부치 같은 거를 선물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집집마다 있단 말이죠. 하다못해 결혼 반지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요런 거를 사람들이 전부 꺼내가지고 굉장히 턱없이 낮은 가격에 국가에다가 매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잖아요. 우리의 나라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그 금을 가지고 이걸로 금괴를 만들어서 이제 요거를 국제사회의 외환으로 바꿔가지고 빚을 갚는 물론 아주 열정적으로 일어났었던 운동이긴 한데 이걸로 빚을 갚은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빚을 갚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빚의 액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는 거죠. 아니 나라의 빚을 갚으려고 사람들이 자기네들 집에 있는 금을 갖고 나와가지고 막 이거를 기부하듯이 제값도 안 받고 그냥 나라를 위해 준다? 되게 특이한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도 보면은 일본이 우리한테 억지로 지게 한 빚을 갚으려고 국채 보상 운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술 좀 안 먹고 담배 좀 안 피면은 이거 모으면은 큰 돈 되지 않겠냐? 약간 요런 개념인데 실제로 금 모으기 운동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를 통해서 실제 액수를 크게 갚은 건 아니지만 이 IMF라고 하는 우리가 돈을 빌린 국제은행에 신뢰를 보여준 거예요.
전 국민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린 빚을 갚을 수가 있어. 실제로 IMF 이 채무를 우리가 원래 약속했던 기간보다 훨씬 짧게 조기 상환을 합니다. IMF 역사상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평가를 받는, 그래서 여러 번 한강의 기적이란 말이 또 나왔던 게 바로 요거였고요. IMF를 빠르게 마무리를 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직장에서도 정리해고 당하는 사람이 있고 최저 생계 보장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민생 안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걸 다 김대중 정부에서 하는 거죠. 복지제도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가 돼요. 경제적으로 유난히 취약한 계층들이 생겼겠죠. 그리고 이제 무작정 회사에서 정리해고되고 이렇게 너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이게 뭐냐? 국가 그리고 지방의 기관, 각 지자체의 단체 기관에서 국민의 최저 생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정말로 최소한 필요한 생계비라는 게 있죠. 만약에 요게 안 될 때, 몸이 아프거나 가족이 없거나 하는 거는 울타리를 하나 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적어도 국민으로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지 않게 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능력이 없거나 아프면은 나라가 돌봐줘야 돼. 이게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물론 이게 사람이 생활하는데 완전히 충분한 건 아니지만 정말로 그야말로 최저 생계를 보장을 해주는 그런 법이 등장을 했던 거죠. 복지제도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이 됩니다. 국민들의 인권이잖아요.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하는 것들도 이거랑 연결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위원회가 설립이 됐고,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중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어떤 활동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게 이 시기가 2002년, 2003년, 이 2002년도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경기가 이때 있었죠.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우리가 홈그라운드였잖아요. 한일 월드컵. 엄청 났었죠. 그때 우리가 4강까지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우리 피파 랭킹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근데 이때 홈그라운드 버프를 받은 것도 있고 지금도 거의 전설처럼 남아있는 경기죠. 그때는 시험 기간이고 뭐고 학생이고 뭐고 다 전부 다 이걸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아파트 단지에 경기가 있는 날 보면 조용하다가 갑자기 우악 하고 소리가 터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누가 골을 넣은 거죠. 그런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념비적인 스포츠 경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전국적으로 불러일으켰었던 2002년 월드컵 시기였어요. 그리고 부산 아시안게임도 연달아 개최가 되면서 한국의 이름이 또 한 번 세계에 크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바로 통일정책에 있겠죠. 통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통일 노력으로 햇볕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그 우화 중에서 전래동화나 우화 중에 보면은 나그네 외투를 벗긴 그 햇빛 얘기가 나와요. 바람이 벗기지 못한 거를 햇빛이 쨍쨍 쪄가지고 결국 더워서 스스로 벗게 한다는 그런 우화가 있는데 그 햇볕 정책이 그거였어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었고요. 그냥 이제 퍼주는 정책으로 따뜻하게 이제 북한과 사이를 좋게 좋게 만들어서 통일에 한 발짝 다가가겠다라고 한 거죠. 요렇게 햇볕 정책이 나오는데 이 유명한 게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또 현대그룹이라고 있잖아요. 그 현대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이분이 또 고향이 좀 북쪽이에요. 소떼를 몰고 방북을 하죠. 북한을 방북을 해서 평생의 수건 사업을 이루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고향이 북쪽인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젊을 때 어릴 때죠. 집을 나올 때 이제 소를 뭐 한 마리 훔쳐서 나왔다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종잣돈 삼아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남쪽에서 그룹을 일궜는데 이제 그거에 수건을 이룬 거죠. 그거를 이제 갚아주기 위한 소떼를 몰고 북한 쪽으로 넘어갔던 유명한 이벤트가 있었고 요때 우리가 금강산 관광 갈 수가 있었어요. 가장 사이가 좋았던 시기죠. 저는 금강산을 가지 못했지만 이때 놀랍게도 수학여행으로 금강산을 갈 수가 있었어요. 몇 개의 학교에서는 실제로 수학여행으로 금강산을 갑니다. 제 동생도 여기를 갔다 왔었어요. 저는 못 갔는데 학교가 달라서. 그래서 요때만 잠깐 갔었는데 나중에 금강산에 갔었던 우리나라 관광객이 피살이 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나중에 이게 중단이 되게 됐는데 어쨌거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됐다라는 데 의미가 좀 있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대화다운 대화를 시작을 하죠.
이렇게까지 퍼주는데 햇볕 정책을 하고 드디어 대화에 응합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비밀리에 한 거 아니고 서면으로만 나눈 거 아니고 이야기를 나눈 결과가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 결과로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어요. 남북 간의 통일 방안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통일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서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서로 인정하고 있어. 이거 우리 둘 다 필요성 느끼고 있다라는 거 요거 중요하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통일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자. 외부에서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끼지 말고 남한, 북한, 우리 민족 내에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 문제 맞아. 여기에까지는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 근데 조금씩 금강산 관광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조금씩 다리를 조금 놓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뭐 동독 서독처럼 갑자기 될 수는 없겠지만은 언젠가는 되지 않겠니? 그래서 교류를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협의를 합니다.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는 거에는 많이 공감을 했죠. 이 2000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결과 뭐가 있었냐면 개성에 개성공단을 만들자.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물건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회사가 개성에 입주를 해서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서로 수출입을 한번 하면서 경제 협력을 좀 긴밀하게 해보자.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를 합니다. 좀 치사하게 나오면 착공을 했니, 합의를 했니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건 물꼬를 튼 거잖아요.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성공단 만들자 하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되는 거는 뒤에 정부로 넘어가야 됩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연결돼야 되죠. 연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원래 연결돼 있었는데 끊어졌던 거. 철도입니다. 철도. 경의선, 서울과 북쪽의 신의주를 연결했었던 경의선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복원하는 공사 진행이 시작이 됐고 이산가족 상봉 같은 거 진행을 합니다. 최초로 이거 한 거는 전두환 정부 때지만 이때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요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매우 많은 통일 노력이 있죠. 요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사료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노태우 정부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남북 기본 합의서예요. 대통령은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 상황을 보고받고 내일 북한 대표단을 접견하기로 했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에 완전히 합의. 합의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에 박정희 정부 때에는 조절위원회라는 좀 애매한 이름이 있었고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아직 뭔가를 합의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정희 정부 때에는 정말로 통일에 관심이 있진 않았어요. 남한과 북한이 양쪽이 다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좀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통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 조절위원회니 성명서니 이런 거를 통해서 각자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우리는 유신체제가 발표가 되고 저쪽은 사회주의 헌법이 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드디어 뭔가 구체적으로 우리 뭔가 얘기를 해보지 않을래? 공개적으로 합의서를 채택을 하는 게 노태우 정부 때의 특징이에요. 고위급 회담을 1차 회담처럼 막 제대로 한 건 아닌데 아직은 그러려면 뒤시기로 가야 되지만 이전에 박정희 정부 때에는 이걸 비밀리에 했거든요. 중앙정보부장이 비밀리에 넘어가서 속닥속닥 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적어도 노태우 때에는 우리 둘이 이렇게 만났어? 남북한이 만날 거예요? 라고 사람들한테 말은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액션을 취한 거죠. 남북이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그거를 노태우 때부터 잠깐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료가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김영삼 정부의 사료 많이 나오는 거 볼게요. 금융실명제 많이 나옵니다. 금융실명제. 그래서 이 금융실명제, 우리가 경제가 많이 성장하고 있으니 경제에 관련된 안 좋은 범죄라던가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니까 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시장경제 개방해가지고 엉망진창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특급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이거 설치하고 시장 개방하고 잘 될 것 같았는데 IMF가 빵 터지는 거 요거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고 자, 김대중 정부 넘어가 보겠습니다. IMF 터지고 나서 김대중 정부는 뭐 했느냐? 김대중 정부의 특징은 초반에 빚 갚느라 정신이 없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기초 생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수습해 주는 거에 관련된 정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 제정합니다. 그래서 뭐 굶주리거나 교육을 못 시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복지정책이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통일정책으로 햇볕정책 나오죠. 정주영의 소떼방복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특징인지 한번 보셔야 되고 금강산 관광산업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 뭔가 우리가 북한이랑 정말 긴밀하게 뭔가를 하고 있네? 라는 게 첫 단추는 다 김대중 정부로 넘어간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6.15 남북 공동선언이 성과죠. 여기 내용에 우리가 연합해서 하자는 거랑 북측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이 사료를 보면은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건 좀 유엔 연합 같은 거에 가까워요. 근데 북한이 주장하는 거는 미국에 가까워요. 미국도 이제 주 단위로 연방 국가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죠.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국제 연합 같은 구조를 좀 추구해요. 하지만 공통점은 어쨌거나 둘이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거거든요. 여기는 서로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얘기를 긍정적으로 했던 게 6.15 남북 공동선언이고 이게 첫 번째 1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점차적으로 간극을 줄여서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합시다 라고 궁극적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뒤에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로 넘어갈게요. 노무현 정부. 2003년부터 2008년까지고요. 이제 2000년대로 본격적으로 넘어왔는데 자, 정책 중에 유명한 거는 호주제가 폐지됩니다. 호주제, 양성평등. 이전에는 우리가 양성평등이나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신경을 미처 못 쓰고 있었죠. 뭐 이전에 선거권도 제대로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차츰차츰 더 앞서서 문제가 나가고 있다는 게 보이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호주제가 폐지됩니다. 지금 폐지됐죠?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제도로 매우 여성차별적인 제도라고 비판을 받아서 2005년에 드디어 이게 폐지가 됩니다. 사실은 자녀를 출산하면 지금 이제 그 출생 신고서에 누구 성씨를 따를지 체크할 수 있어요.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니 성을 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걸 해요. 뭐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FTA라는 걸 체결을 해서 칠레, 특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합니다. 뭐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시위가 있긴 했지만 이런 일들이 개방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 시기에 독재와 군사 독재와 이런 걸 장기 독재를 거치면서 차마 우리 손으로 정리하지 못했었던 과거의 어두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현대의 반민주, 반인권적이었던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독재가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요거를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행해졌었던 여러 가지 사법 살인이라던가 은폐된 사건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의 진실을 규명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화해를 하고 사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친일파 청산을 이제서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승만 때 반민특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것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리고 복지정책은 조금 더 확대되겠죠. 이전보다. 이제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생깁니다. 왜 이런 게 나오겠어요? 이제 2000년대로 넘어가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그래요.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고민할 때가 온 거죠. 우리도 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뒷시기에 요게 나오는 게 좀 자연스럽죠. 옆에 날개 설명 보면 일상생활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병원, 그리고 경제활동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을 해야죠.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석구석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선이 또 나오죠. 다문화, 가족지원법. 국제결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혼혈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라고 생각되는 범위가 지금 좀 넓어졌고요. 이들을 구석구석 케어하려고 하는 시선들이 지금 보인다. 차별 없이. 요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설치됐다.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열심히 일한 부서라고 할 수 있죠. 질본이라고 불리는 질병관리본부가 이때 설치가 됩니다.
통일 노력은 어떻게 했을까? 이전 정권에서 개성공단 건설하기로 얘기했었죠. 네, 요거 건설됩니다. 다음 정권에서 드디어 개성공단 건설이 되고요. 실제 들어가서 입주해서 물건을 생산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서 10월 4일을 따가지고 14 남북 공동 선언이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이전에 6.15 남북 공동 선언에서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좀 구현을 하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평화적으로 통일을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때가 되지 않았어? 핵 문제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개성공단 만들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이거 가지고 경제협력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들을 노무현 정부 때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마지막 이명박 정부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전 시기에 FTA 했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체결만 하고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비준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행해지는 건데 그 비준이 이제 그 다음 정부 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G20 정상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서울에서 국제경제협의기구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2010년인데 이제 명실상부 아무도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보지 않아요. 선진국의 바늘에 올라갔다라는 증거가 됐었죠. 이걸 서울에서 개최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념 확인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노태우 정부는 북방 외교를 추진해서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맞죠? 그래서 중국이랑 수교하잖아요. 소련에도 넘어갔다 오고. 김영삼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기초생활보장법이 나오는 거 요거 김대중 정부 시기로 넘어간다고 했었죠. 왜냐면 이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시선이 갔다라고 했었어요. 연결해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노무현 정부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죠. 이전에 김대중 정부에 이어서 이거 맞는 얘기. 자, 괄호 안의 내용 중에 옳은 것을 영표해 볼게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던 거는 노태우 정부 때 일입니다. 노태우. 금융실명제 실시한 거는 김영삼 대통령이었죠.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호주제를 폐지한다. 요거 노무현 정부 때 일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사료 추가로 볼게요. 개성공단을 만들기로 합의한 거는 노무현 정부 이전이죠. 김대중 때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건설해가지고 착공식을 하는 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요거 만드는 건 그 다음 정부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개성공단 건설이라는 내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러면 노무현 정부 겁니다. 요게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14 남북 정상선언이 있어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 통일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나온다. 14 남북 정상선언에 대한 내용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게 이전에 있었던 1차 버전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형태의 통일 논의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 문제 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기의 사실은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하였다. 여기에 가입한 게 맞는 얘기죠. 1번 OECD 가입, FTA 협정은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야 돼요. 자, 김대중 정부 시기로 볼 수 있는 모습은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 그쵸? 외환 위기가 터진 거 수습하느라 정신없죠? 금 모으기 운동이 있었고요. 미니스커트 풍기문란 단속하는 거는 박정희 정부 때 일입니다. 자, 3번 노태우 정부 시기의 사실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로 넘어가야 되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한 게 이 노태우 정부 시기의 사실이죠. 자,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 보겠습니다. 남북 조절위원회는 박정희 정부 때 처음으로 했었던 거고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요거 하겠다고 합의한 내용이 있었죠. 착공은 뒷정부에서 하지만 2번으로 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1번, 다음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사진으로 보는 땡땡땡 정부. 서울 올림픽 개최, 88 올림픽이네요. 3당 합당,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노태우 정부입니다. 찾아볼게요.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교환했다. 네, 이게 노태우 정부 거죠. 1번이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거, 그래서 조절위원회 설치하고 했던 거 이전에 박정희, 더 앞선 시기에 박정희 정부 시기에 하는 거죠. 개성공업지구 조성에 합의하였다. 요거는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야 되네요. 14 남북 공동선언,
이거는 노무현 정부로 가야 되고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성사시켰던 건 전두환 정부 시기 일입니다. 정답 1번. 자, 2번. 가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중국을 최초로 방문을 한다. 북방 외교를 하는 게 나오네요. 한중 수교라는 것도 나옵니다. 요거 한 거는 언제냐? 요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죠. 자, 노태우 정부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다. 위에랑 답은 똑같죠? 1번으로 요것도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1번이고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이거 박정희 정부 때 하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성사시킨 거. 이거는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야 되죠. 햇볕 정책의 김대중 정부.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시킨 거는 전두환 정부 때 했던 거고요. 경제협력을 위한 개성공단 건설을 추진하였다.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를 했던 거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고 착공을 해가지고 건설을 하는 거는 뒤에 노무현 정부로 또 넘어가는 시기였죠. 일단 노태우 정부 시기의 사실은 아닙니다. 뒷시기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1번이 될 수 있겠죠. 1번. 자, 3번으로 다시 올라가서 다음 명령을 발동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대통령은 오늘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되게 어려운데 지금 단어 하나만 보면 되죠? 금융실명제. 그리고 이 얼굴을 알아볼 수 있다면 이거 김영삼 대통령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하는 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죠.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하였다. OECD에 가입하는 게 김영삼 정부의 특징입니다. 2번 답으로 찾으면 되고요. 오답 볼게요. FTA 체결하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고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되는 거는 1차, 2차 석유 파동이 전부 같은 정부 시기죠. 박정희 정부 시기 일입니다.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300산업이 발달하였다. 우리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한테 경제 원조 받죠. 이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입니다. 자, 4번 볼게요. 다음 문서가 작성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첨부된 경제계획 각서는 향후 3년 이상 한국이 실행할 정책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밑에 보니까 국제통화기금 대기성 차관을 요청합니다. 네, IMF입니다. 이거 돈 빌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외환 위기가 터진 겁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 요 위기가 터지죠. 자, 작성된 거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거 고를게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이 되었다. 요거를 김영삼 정부 때 만들기는 하지만 이거는 외환 위기 터지기 전입니다. 터지기 전이에요. 이거 약간 어려울 수 있겠네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조 호황은 전두환 정부 시기죠. 제2차 석유 파동, 이거 박정희 정부고요.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이것도 김영삼 정부가 맞지만 외환위기 터지기 전입니다. 전. 대통령의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외환 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기구입니다. 이거는 뒷시기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5번으로 답 찾고 다음 장 넘어갈게요. 밑줄근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개최, 여기서 힌트 다 나오죠. 2002년 월드컵,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입니다. 그래서 사회 안정, 이 정부는 경제적인 정의 실현, 사회 안전망 강화해서 서민 생활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부 시기 2002년으로 추정이 되는 김대중 정부 시기입니다.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호주제가 폐지되는 거는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야 되죠. 대학교 졸업 정원제가 시행되었다. 이거 앞선 전두환 정부에서 했던 겁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 제정이 되었다. 이것도 김대중 정부 뒤쪽 시기의 일로 넘어가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 일이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가 되는 것이 외환 위기를 겪고 나서 이제 사람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고 했었던 김대중 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게 시기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IMF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점에 착안을 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복지 개념이 나왔다라고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가 시작이 됐었던 거는 박정희 정부 때 일입니다. 정답 4번이고 6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작년에 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서 IMF 외환 위기로 어려워진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경제 공동체 구성, 이산가족 상봉, 이미 앞선 시기에서 우리는 이게 외환 위기를 극복했었던 김대중 정부 시기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노태우 정부 때 일이죠.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했었던 것은 전두환 정부고요.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위해서 개성공업지구 조성을 합의했다. 네, 이게 김대중 정부 시기 일입니다. 3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남북한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기본합의서. 요거 자주 나온다고 했었죠. 노태우 정부 때 일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정희 정부 때 일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7번 볼게요. 밑줄군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이 정부에서는 외환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다. 이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죠. 찾아볼게요. 이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노태우 정부 때 일입니다. 통일의 3대 원칙을 명시했었던 7.4 남북 공동선언 성명. 7.4 남북 공동성명은 앞선 시기 박정희 정부 때 일입니다.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 예술공연당 교환은 전두환 정부 때죠.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게 햇볕 정책으로 요약되는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남북한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거는 이 교환하는 거는 이 노태우 정부 때 일이죠. 이 문서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8번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사진으로 보는 가정부라고 나와 있네요. 질병관리본부 질본의 출범, 에이펙 정상회의 주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시작. 요거 노무현 정부입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이 되었던 거는 김영삼 때 일입니다. 김영삼. 국제통화기금 채무를 조기 상환했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의 업적이죠. 조기 상환하는 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 요거는 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앞선 시기에 이 노무현 정부보다 앞선 시기에 이런 게 창립은 되기는 합니다. 이런 거를. 중학교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첨제 실시하는 거 앞에 한번 나왔었죠. 박정희 정부 때 일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범하였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뒤에다가 밀어놨었던 문제를 꺼내기 시작하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특히 근현대사에 집중돼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친일파 청산하는 거 요것도 갖고 오기 시작하고요. 정답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만들어졌었던 과거사 정리위원회 5번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8번에 5번이고 마지막 페이지 볼게요. 9번 밑줄군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개성공단 착공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착공식. 드디어 앞에 합의했던 거를 만드네요. 이런 걸 합의했던 거는 김대중 정부인데 착공을 하는 거는 뒤에 정부인 노무현 정부 시기입니다. 자,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하는 거 이거 노태우 정부죠.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 계속 똑같은 거 나오죠. 전두환 정부입니다. 남북한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기본합의서를 교환하는 거 1번과 같은 노태우 정부 시기 일이고 7.4 남북 공동성명 나오면 또 남북조절위원회 나오면 박정희 정부죠.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게 노무현 정부 시기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자, 10번 가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이 정부의 통일 노력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제2차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경의선 철도 시범 운행 2차 남북 정상회담 방금 위쪽에도 나왔었죠. 노무현 정부입니다.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거 고를게요.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하는 거 노태우 정부였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것도 노태우 정부 때 일입니다.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 시기 때 통일정책이죠. 남북조절위원회 운영하기로 합의하는 거 조절위원회 요거 박정희 정부고요.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교환 방문 최초로 성사한 거는 전두환 정부 때 일입니다. 자, 11번.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결성된 유엔에 가입했다. 이거 유엔에 가입하는 건 노태우 정부죠. 세계 경제 발전과 무역 촉진을 도모하는 경제협력기구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요거는 김영삼 대통령 때 일이네요. 김영삼, 노태우, 김영삼.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거 마지막 이명박 정부 때 일이죠. 그러면 순서상으로 보면은 대통령 순서대로 나와 있네요. 노태우 다음에 김영삼 다음에 이명박이 뒤의 시기로 대통령이 나오니까 이거 답은 가나다가 되겠군요. 가나다. 1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정답 1번. 네, 마지막 12번 문제입니다.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역대 정부의 통일 노력이고요. 자,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해서 77 선언을 발표했다. 이 부분이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이 77 선언을 발표하고 나서 여러 가지 통일 정책을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뭐 비핵화 선언하고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요거 노태우 정부 시기입니다. 가 학생은 노태우 정부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처음으로 열었다. 이거는 전두환 시기죠. 전두환 정부 시기고 달을 볼게요.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를 한다. 가장 이제 우리가 따뜻하게 들어갔었던 평화 정책이죠. 요거는 김대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순서상으로 보자면 전두환 대통령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는 순서가 되겠죠. 그럼 가장 이른 시기는 전두환 대통령으로 시작을 하니까 나로 시작을 해야겠고 나, 가, 다의 순서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여러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통령들의 업적은 엄청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좀 통일 정책이 어려운 점은 이름이 좀 비슷하다는 거, 그리고 가끔 되게 생뚱맞은 선지 같은 게 나온다는 거,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은 냈던 문제 기출에서 크게 벗어나는 어떤 업적이나 활동은 나오진 않습니다. 현대사에 가까운 파트로 올수록 나오는 범위는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면 지금 나오는 파트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나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간략한 정리 내용 보시면서 요 정도로 이 시기를 대표하는 업적을 정리할 수 있구나 확인을 해보시고 현대사 파트도 틀리는 문제 없이 한 문제도 버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대장정의 시기를 좀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앞쪽에 정리되어 있는 사료들 한번 살펴보시고 이 시험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강의까지 보셨으니까 꼭 원하는 점수 취득하셔서 하는 검 통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